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야, 오늘 같은 날은 정말 기운 빠지는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상당히 큰 폭으로 무너졌는데 특히 코스닥은 2% 넘게 빠지면서 1000포인트를 내줬습니다. 뭐 일부러 1000포인트 아래쪽으로 뺀 것처럼 998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좀 굉장히 아쉽다고 한다면 그 FOMC 회의가 이제 시작이 돼서 좀 경계 심리가 있는 것을 뭐 예상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하락 출발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상승 출발해서 빠졌지만 0.3%대 정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빠졌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경계 심리가 뭐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걱정할 수준이 전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FOMC 회의를 해서 금리 이슈 같은 것들이 좀 이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는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장중에 미국 이제 10년물 이제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1점 몇 퍼센트 급등을 했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이 좀 안 좋았고 특히 지난번 그 FOMC 회의가 지나갈 때마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 시장은 별로 큰 충격을 받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뭔가 몸살이는 그 정도가 굉장한 그런 상황. 그래서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셀트리온 그룹주의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은 살짝 이탈을 했었지만 헬스케어는 240일선에 지지를 받냐 못 받냐 하는 그런 기로였고 오전에 또 굉장히 좋은 소식 호재가 나오면서 장중에 괜찮은 흐름이 나왔단 말이죠. 그 241선 지지가 탁 나오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은 241선이었고 셀트리온은 61선에 꺾이는 그 변곡점 부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는 바닥에서 바닥 잡고 상승하는 이제 상승 반전을 하는구나 하고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저도 그랬습니다. 다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제 장에서는 어,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그 신호를 이제 매수로 연결을 지어서 오늘 아마 굉장히 좀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또 끝나고 그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 개인들과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 신호를 좀 괜찮은 신호로 매수해도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관은 상당히 크게 반응을 하면서 이제 좀 어, 일단 이 상황을 좀 벗어나고 나서 뭐 투자를 하자 이런 포지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공매도 재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공매도 이슈 같은 공매도 재개 이슈 뭐 이 정도에서 공매도가 재개가 된들 뭘 더 얼마나 뺄까 저는 셀트리온 그 주주들이 그동안에 공매도 재개가 되면은 좀 빠지지 않을까 했던 그런 점들이 너무 빨리 너무 크게 선반영을 해버렸다.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 이슈 같은 게 지나가는 순간 이제 그 재료가 없어지는 악재가 소멸되는 그런 타이밍으로 받아들이고 생각보다 크게 튀어오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같은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요 며칠 동안 과하다, 지나치다. 이게 너무 많이 빠진다. 그리고 이제는 바닥을 잡을 만도 한데 너무 많이 빠진다 싶었던 이 구간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241선을 하향 이탈했던 적도 2020년도 이후에 없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 그 코로나 사태 때 셀트리온은 코로나 사태 때 있었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로나 사태 때도 241 밑으로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보다 더 과하게 빠졌다. 그러니까 원래 주가가 과하게 빠졌다는 거는 다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10월 달에 그 일라이릴리의 항체 치료제 임상 중단 소식이 딱 나오면서 항체 치료제 자체가 무슨 무용지물인 것처럼 받아들일 때 그때 많이 빠졌고 240일 근처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올해 1월까지 100% 넘게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지금의 이 상황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큰 반등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그래서 최근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지쳐서 나가는 이 상황을 오늘 이제 샀던 이 외국인이라든가 이제 이 세력들이 좀 지금 싼 가격에 또 물량을 많이 매집을 해 놨다가 크게 먹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암울했습니다. 코스피는 189 종목이 오르고 699 종목이 빠졌습니다. 1.06% 빠졌고요. 코스닥은 235 종목이 오르고 1133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23%가 내렸습니다. 지금 코스닥 150 종목을 보면요. 2.83%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 좀더 좀 치명적인 그런 하루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양시장 다 개인만 매수를 했고 특히 코스피에서는 1조 원 넘게 개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FOMC 회의 결과 대기 속에 경계감 등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장중에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달러 강세로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 폭이 확대되면서 1%대 급락 마감했다는 코멘트 달렸고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의 하락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외국인 기관의 매도 폭이 확대되면서 2%대 급락 마감했다. 이렇게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그 아래쪽에 국고채 그 옆에 보면 전날 미국 10년물 1.61% 올랐다는 그런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상위주 보면요. 딱 하나 현대차가 0.6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다 빠졌죠. 현대차는 그동안에 뭐 악재가 계속 이어지면서 너무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현대차 하나 올랐고 나머지 다 빠졌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1.46%가 빠졌는데 더 많이 빠진 종목이 많아요. SK하이닉스도 3.7%, 네이버도 1.7%, 카카오도 1.65%, 삼바도 1.98%, 삼성 SDI 2.63%. 뭐 지금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셀트리온은 1.4%대 빠졌지만 선방했다. 오늘만 놓고 보면. 근데 이제 계속 빠지는데 계속 더 빠지니까 지금 요즘에 셀트리온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이슈라기보다는 대형주가 너무 못 가고 있는 그런 영향을 같이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빨간불 켠 종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1%, 제약이 2.7% 빠졌는데요. 뭐 에코프로비엠이 3.9%, 펄어비스 4%, SK 머티리얼즈 5.3%, HLB 3.17%, 제넥신 6.1%, 뭐 CGN 4.49%. 지금 오늘 코스닥 대형주들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 업종별로 보면요. 운수창고, 은행, 섬유의복, 금융업, 보험 이렇게 5개 업종 빼고 다 빠졌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코스닥은 뭐 아예 없습니다. 오른 종목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오히려 제약 이런 거는요. 지금 1.49%밖에 안 빠졌고요. 또 뭐 저 밑에 IT, 화학 이런 종목도 2%대, 통신 서비스 이런 종목들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주는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제 셀트리온이 그 바이오 의료 진단 기업 미코바이오메드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중화항체 진단 키트 테키 트러스트가 유럽
그 CE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렇게 CE는 불어로 유럽 연합을 뜻하는 말이고요. 이게 유럽에서는 이제 유럽 그러니까 EU 유럽 연합 전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증인데 이거를 중요한 것은 이런 진단 키트가 뭐 항원 진단 키트 그 인증을 받아도 FDA 뭐 받아도 휴마시스가 가고 또 오늘 같은 경우 이런 소식이 나와도 미코바이오메드가 오늘 8%대 올랐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오늘 휴마시스가 또 7점 몇 퍼센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넥스도 좀 올랐고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공동으로 뭔가를 개발하고 인증을 받고 해외에서 어떤 좋은 소식이 나온 종목들은 엄청 급등하면서 잘 가는데 셀트리온은 오히려 계속 눌리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휴마시스, 미코바이오메드, 바이넥스 이 셀트리온과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다 올랐는데 셀트리온만 좀 눌리는 이 소식 때문에 오전에 좀 잘 가긴 했는데요. 완전히 뭐 반전을 했죠. 이 뭉텅이로 그 매도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날이 제일 약오르고 좋은 소식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그런 시장에 눌리는 것 때문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장 마감하고도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0.56% 1,500원이 빠진 26만 8,500원의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헬스케어는 0.44% 500원이 빠진 11만 1,9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제약은 0.36% 500원이 빠진 13만 7,8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시간에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 오늘 외국인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셀트리온 그 외국인 매수가 10만 주 넘게 들어온 거 진짜 오랜만인데요. 지금 외국인들은요, 셀트리온 지금 최근 한 달간 누적 그 매매가 매수가 42만 주가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최근에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수급이 조금 약간 꼬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문제는 이제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120만 주를 덜어냈고 뭐 연기금, 투신, 보험 할 것 없이 다 팔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외국인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바닥을 좀 잡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헬스케어도 외국인이 7만 7천 주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이 샀지만 6천 주, 기관은 7만 8천 주 덜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이 던진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서 어떤 그 매집을 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고 뭐 이틀 연속 이렇게 3%대로 이렇게 빠지고 3일 지금 7거래일 연속 빠졌죠. 이게 지금 3거래일 동안 거의 17%, 17, 8% 정도가 빠졌거든요. 7거래일 동안. 진짜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그쵸? 지금 13만 원대 중반에서 11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습니다. 제가 진짜 11만 원대 초반에 이 주가를 보게 될 줄은 진짜 생각도 못 했습니다. 와, 지금 기관도 뭐 은행이 5천 주가 들어왔지만 사실 연기금과 금투가 큰 폭으로 팔았기 때문에 이 매도 그 세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온 점을 좀 내일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약은 그나마도 또 외국인 기관 물량이 안 들어왔습니다. 개인만 15,000주 매수를 했고요. 역시 7거래일 동안 이제 빠졌는데 그렇지만 제약은 한 13% 정도 빠졌고 그 헬스케어가 지금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셀트리온은 지금 241선이 무너지고도 많이 내려왔죠. 지금 매물대는 뭐 지금 하락을 할 때 계속 체결됐던 매매가 지금 여기 쌓이는 건데 매물대 자체는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내리는 힘은 그렇게 세진 않았다는 거고 이제 반대로 올리는 것도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한 8만 원 정도, 28만 원대 초반 정도, 한 28만 2천 원쯤 되는 자리인데 그 글쎄요. 그 정도에서 또 한번 벽에 부딪힐까요? 이 정도 매물대 벽을 가지고 일단은
얼른 그 지금 241선 밑으로 5일선, 11선 막 다 흘러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빨리 이 반등을 해서 좀 채워놔야 되고요. RSI 지표 아래쪽에 보시면은 과매도 구간에 팍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파란색 물이 채워지고 있죠. 과매도 구간에서. 어,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와가지고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뭐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 지금은요 보통 때 이제 통상적으로는 상승 반전하고 확인하고 이제 매수를 좀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요 오늘 정도 특히 이제 평균 매수 단가보다 지금 많이 떨어져서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은 이 정도 가격이라면 글쎄 좀 여유 되시는 대로 뭐 다 때려 박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나눠서 좀 매수 시작해도 괜찮은 구간이 아닐까.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 못하면은 뭐 언제 매수합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241선 밑으로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241선 자리가 11만 5천 원 정도 되는 자리여가지고 이 정도는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고요. 뭐 이 아래쪽 11만 5천 원대 아래쪽에서는 뭐 얼마든지 매수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글쎄요 오늘 내일 뭐 어떻게 더 오늘 시간외가 빠졌기 때문에 약간 더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걱정할 만한 수준까지 그렇게 떨어지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지나치게 많이 빠졌다. 그리고 역시 RSI 지표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것. 뭐 보시면 아실 거고 그리고 매물대가 그렇게 약하지 않아서 올리는 힘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바로 위에 있는 매물대가 11만 9천 원 정도 되는 자리라서요. 아마 12만 원대를 뚫으려면 조금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정도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나치게 빠졌습니다. 7거래일 동안 뭐 오른 것도 없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1월 12일 날 17만 7,100원 이후에 거의 한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37%, 8% 정도 그 정도 빠졌는데 이렇게 빠질 만한 지금 구간인가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어, 물타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물타기를 해도 되고 뭐 물량을 좀 늘리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늘려도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11만 원 정도에서 매수를 못하면 지금 매수를 못하면 저는 매수하기가 어렵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까지 세게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갖고 있는 현금을 쪼개서 일부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만약에 더 빠져준다면 더 싼 가격에서 살 수 있겠죠. 제약도 241선을 이탈을 해서 지금 많이 윗골이 달고 많이 내려왔죠. 헬스케어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주가가 흘러갔고 지금 그 오늘 코스닥 대형주 쪽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세력의 어떤 그 바스켓 매매 같은 형태로 이제 뭉텅이 매물이 막 나왔다는 거죠. 그럼 아까 이제 수급을 봐서 알겠지만 그건 기관의 오늘 매물이 상당히 뭐 큰 폭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것도 이제 장 초반 말고 장 중후반부에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고요. 제약은 다만 RSI 지표 보시면 아직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지는 않았다. 하지만 뭐 그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반등을 한다고 했을 때 제약도 반등을 할 거고 또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그동안에 늘 봤지만 반등할 때는 또 더 크게 더 빨리 튀어오르는 경향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반전을 하게 되면 제약은 그 제약 셀트리온이나 헬스케어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의 그 불확실성으로 우리 시장이 좀 과하게 반응을 하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그 시장 전체는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빼고 눌렸죠.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관들이 좀 지나치게 많이 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좀 오늘 코스닥,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이 더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정도 가격대는 떨어지 지금 뭐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무섭고 두렵지만 이렇게 공포 속에서 매수를 해야만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진짜 너나 나나 다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질려버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제보다 좀 더 떨어진 오늘 가격,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떨어진다면 그 가격에 물타기를 해야만 더 이제 물타기 효과가 더 있죠. 더 많이 어, 그 평단가를 낮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매수를 시작해도 괜찮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준 이 마당에선 더더욱이 그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